반갑습니다. 낚시보다는 잿밥에 조금은 더 관심이 많은 300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가장 핫한 장르죠. 한치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. 이 한치는 이게 이제 갈치처럼 특정 수심층을 유형하는 그런 어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심에서 시작해서 수심으로 끝난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을 정도로 수심이 정말 강조가 되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인데, 제가 한 5년 차, 이제 한치 낚시 한 5년 정도 했는데, 이게 다니면서 이게 수심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너무 많이 강조가 돼서 그런가 우리 앵글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한치를 전문적으로 출조하는 그 선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놓치고 있는 부분,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TMI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수심 오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 한치가 특정 수심을 유형하고 우리는 그 수심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장르의 낚시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전동릴이나 아니면 수심 측정릴, 현재 내 채비의 수심을 디지털로 표시해주는 이런 장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게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세팅할 때는 10m 딱 빼면 딱 맞아요.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. 근데 이게 그 라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갈 때마다 채비도 해야 되고 끊어지면 또 매듭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운이 없으면 만색이나 갈치빵 맞으면 원줄에 대한 손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가면 갈수록 처음에 세팅했던 이 수심의 오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물론 그 중에 야, 그거 조금 끊어 먹는다고 어차피 입질 수심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면 35나 40부터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찾아서 입질 수심 찾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거를 또 그렇게 또 예민하게 수심 오차 찾아서 적용을 해서 수심을 바꾸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,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환경에 대한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3년, 4년 전 온바다에 한치가 있다고 한 해가 있습니다. 한치 낚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막 첫 출조부터 막 세 자리 그냥 막 다 찍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.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다 상황을 보면 고기가 없습니다. 예전처럼 없어요. 물론 매년 개체 수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이 환경 오염은 매년 갈수록 더 심해져요. 그러다 보면 이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번식률이 떨어집니다. 새끼를 덜 까요, 애들이. 그런 영향도 있고, 낚싯배가 지역별로 정말 많아졌어요. 이 남해 것만 하더라도. 거기다가 짝대기, 우리 흔드는 사람들은 뭐 천지 빼깔이죠. 진짜 많아졌죠. 그러다 보니 고기가 많을 땐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대충 해도 이렇게 막 잡을 수 있는,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 잡을 수 있을 때는 이 몇 미터 정도 뭐 편차 있다라고 해서 크게 조항에 상관이 없었지만,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트 도착해서 푹 내리고 밥 먹고 채비 준비해 놓고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7시부터 낚시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한 2시, 3시? 뭐 늦게까지 한 4시까지 낚시를 한다라고 하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낚시를 하는데,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 뭐 벌써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시겠지만, 못 잡으신 분들은 낱말이고요. 거의 뭐 배 전체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고, 조금 잡으신 분들이 뭐 10몇 마리, 뭐 20몇 마리, 뭐 어쩌다가 진짜 느나느나 해서 뭐 장원 4, 50수 나오기도 해요. 근데 그거는 잡는 사람만 잡고 나오는 자리만 나오기 때문에 평균은 아니라는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내 앞을 지나가는 한치가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50마리를 넘지 않아요. 정말 작을 땐 10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가 내 앞을 지나간단 말이에요, 한치가.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낮은 확률이잖아요. 진짜 지금 예를 들어 입질 수심층이 지금 30, 35다. 그럼 최대한 고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
한 5m, 10m 내려가지고 위로 또 한 5m, 10m 또 올릴 거 아니에요.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7, 8시간 동안 10마리, 20마리 지나가는 애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.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진짜 TMI예요.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수심오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한치가 이제 본 시즌 수온이 많이 오르고 해서 한 20m 전후 30m 사이로 부상을 했어요. 그러면 같은 장비여도 이 수심오차는 줄어들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출조해보시고 한치 낚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입질 수심층이 50m, 60m, 70m권이란 말이에요. 바닥권에서 올라와요, 한치가. 이러면 10m 뺐을 때 한 2m 벌어져. 그러면 괜찮아요. 입질 그 수심층이 한 20에서 30 사이 한 25m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내리고 올리다 하다 보면 걸립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라요. 그리고 지금 바다가 이상해서 냉수대에도 오래 가고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겠고 바다 상을 우리가 100%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심 오차는 분명히 줄여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일단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. 이게 한치는 팀전이에요. 웬만하면 같은 수심층에서 계속 채비를 흔들고 오모리 던지고 그 수심으로 끌고 와야 그나마 낱마리로 흩어져 있는 한치들을 우리 배로 모다가 같이 잡을 수 있는 팀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내 장비의 수심 오차를 점검을 하고 현장에 가서 최대한 이 오차를 잡아서 입질 수심층에 내 채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나도 잡고 옆 사람도 잡고 우리 배 전체 조항도 좋아질 수 있다. 이걸 제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. 자, 가지고 계신 수심 측정릴 일단 요 가로 세로로 해서 한 1m 정도를 표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 배를 타셨으면 대부분의 배 내 앞자리에는 한치 깔치를 병행하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1m짜리 자가 있어요. 아니면 집에서 1m를 표기를 해 놓으시고 일단 10m를 정확히 빼봅니다. 10m를 10번을 빼면 되겠죠. 이렇게 뺐을 때 기준으로 하면 자 10m를 뺐을 때 예를 들어 편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. 좀 많이 나왔어요. 라인을 많이 끊어 먹어서 14.7m가 나왔습니다.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죠. 요거를 막 50% 정도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.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1m를 뺐을 때 1.47m가 라인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요 1.47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그럼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볼게요. 15m 입질 수심층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. 25m 그리고 30m 그리고 50m 60m 이렇게 계산을 하면 15m일 때는 이 15에다가 1.47을 곱하시면 돼요. 내가 지금 입질 수심층이 15m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.47을 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22.05가 나옵니다. 한 22m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입질 수심층이 15다라고 하면 내 릴은 22m에 나야 실제 수심 15m 가까이 가 있는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하면 29.4가 되고 36.75가 되고 44.1이 됩니다. 예를 들어 60m면 60에 1.47 이렇게 하시면 88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? 물론 이만큼 편차가 안 나면 이 갭 차이도 줄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게 10m, 5m 움직여가지고 이게 맞출 수 있는 수심이 아닌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출조하시기 전이든 출조하셔서 배에서든 한치 출조를 준비하는 많은 시간, 큰 비용 들여서 어렵게 출조를 하는 건 우리 앵글러들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수심 오차를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내 오차에 맞는 요 표 하나만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계산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태클박스나 내 자리 위에다 딱 붙여놓고 요거 보고 맞추시면 돼요. 누군가는 먼저 잡아서 수심 공유를 해줄 테니까 요 부분 일단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자, 첫 번째로 일단 가장 중요한 낚시를 하는 우리 앵글러들의 수심 오차를 잡았어요. 근데 이 수심 오차는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. 이게 배를 타서 낚시를 하다 보면
이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. 선수, 높은 데 계신 분이랑 선미나 배 센터, 제일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이랑 여기서도 작게는 1m 내외에서 2m 가까이 이 높낮이 차이가 발생을 해요. 그리고 채비 세팅을 할 때도 요 라인이 나오는 시점에서 0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별로 없죠. 아니면 로드 끝에서, 아니면 채비를 내렸을 때 이카메탈이 이제 수면을 닿는 거기서 0점을 맞추시는 분들. 저 같은 경우는 3단 채비면 가운데 애기로도 기준으로 맞추거든요. 아니면 맨 위에 있는 애기로도 이제 수면 세팅 하시는 분들이 있고. 그래서 보통 한치 이제 출조를 나가시면 이제 선사에서 낚시 시작하기 전에 오늘 4단 이상은 안 되고, 그리고 이카메탈 몇 그램, 오모리 싱커 몇 그램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거의 이게 스탠다드예요. 거의 이게. 제 생각에는 이 한치는 진짜 수심에서 시작해서 수심으로 끝나요. 이 수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100% 맞출 수가 없어요. 이게 개개인별 장비 오차도 있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장님이나 선장님이 시간 남거든요. 피곤하시겠지만 중간중간 다니면서 장비 바닥 한번 찍어보면 되거든요. 금방 알아요. 이게 수심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도 좀 한번 해주시고, 기왕이면 각자 이 다른 기준을 좀 맞추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예를 들어 오모리 싱커는 수면에 0점 맞추겠습니다. 일단 통일하고, 그리고 이카메탈 다단 같은 경우에는 3단을 쓰든 4단을 쓰든 그 채비의 센터로 맞추겠다. 이카메탈로 수면에 0점 세팅을 하겠다.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통일을 해주면, 물론 개중에도 안 따라오는 미혼오리 새끼들이 있겠죠. 그런 분들은 그냥 미리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. 우리는 일단 이렇게 다단 이카메탈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맞춰서 0점을 맞추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낚시하다가 본인이 수심을 못 찾고 조가 떨어지고 선장 원망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.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게 저도 지역별 한치 선사를 많이 타보잖아요. 정말 천차만별이에요.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선사들은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선장님들이 돌면서 수심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하고 막 뭐라고도 하고, 못 잡는 사람들 얘기 이거 써보라고 주고, 그런 애프터 서비스는 아닌데 하여튼 배 전체의 조항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그리고 막 쉬지 않고 수심 공유하고, 어떤 애기 잘 탄다, 지금 수심 몇 미터인데 제일 아래 거 밀고 올라왔다, 중간 거 밀고 올라온다, 그런 디테일까지 공유해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.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죠.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,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선사들이 평균 조항이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, 경험상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선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. 많이 피곤하시죠. 특히 시즌에는 늦게 들어와서 주간에 일 보고 또 오후에 또 나가야 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, 결국은 배 전체 조항이 좋아져야 일단 손맛 보고 간 그 도전자님들이 또 다시 그 배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, 좀 번거롭고 충분히 피곤한 일이지만 일단 배 안에 타 있는 이 손님들만이라도 최대한 그 수심을 어느 정도 같이 세팅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, 그걸 좀 컨트롤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. 오모리그야 열심히 던지시는 분들이 있고, 좀 안 물면 그냥 앉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런 분들도 계속 좀 독려를 해 주시고 하면, 일단 어찌됐든 간에 팀플레이고 팀워크가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좀 더 즐겁고 재밌는 그런 낚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300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행복하세요. 하트 맞나?